붓이 이제 자꾸 들어가는 쪽을 편한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6원이에요, 이거죠. 쓰면서도 이게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쓰고 있어. 이게 서당글씨예요, 유명한 서당글씨. 칠하는 거지, 그냥. 세운다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세워야지 방향 전환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든가, 근데 이렇게 들어가든가. 내가 앉아서 쓰는 것을 여간에서 이제 빙이 엎드려서 하다 보니까 엎드려 쓸 때는 다르겠죠. 엎드려 쓸 때는 다르겠죠. 몸의 위치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앉아서 쓸 때는 어차피 팔만 보는 거잖아요. 그거 신경을 더 써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 쓸 때도 선생님 지금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일자가. 예. 엄지손가락이 일자가 됐어요. 예. 그거를 이게 또 구부릴 필요가 있어. 손가락 엄지손. 이게 지금 호구법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입에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물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원하는 분이 있고, 요게 이제 봉환법이라고 해서 이게 새 눈이 이렇게 됐다 해서 물고 있는 것이 다르죠. 지금 물고 있는 게 옆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호구법, 봉환법인데, 그래도 이게 조금 펴지는 것보다 힘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되면요, 이게 뜰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두 손가락은 앞에 걸려주고, 근데 요거 엄지가 이렇게 딱 살짝 고부라지면, 근데 너무 또 꺾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계란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예. 한글도 그래요? 아니면 한자만 그런 말씀? 아니, 한글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큰 글씨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왜냐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치환법, 제환법, 현안법이니까. 근데 현안법을 쓰는 게 좋죠. 현안법의 쌍구법. 그래서 이제 손목을 이렇게 말으라고 하는 손목까지 꺾으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90도로 쓰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위에서 봤을 때 45도 삼각형. 근데 종이는 위에가 있고 이렇게 쓰면은 자세가 구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앉아서 쓰니까 내 눈 밑에서 써야죠. 이것도 조금 덜인 거죠. 그렇죠. 그냥 내 눈 밑에서 쓰는 게 제일 가깝고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붓도 세우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눈 밑에서 하면 당연히 각도가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이상하죠. 좁으니까. 근데 가까우니까, 종이랑 나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제 삐침하고 파임 알려드릴 텐데, 어차피 우리가 해서에서 말하는 삐침하고 시오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해서 한글에서 필사본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45도로 찍어서 들어서 요 가운데로 왔다가, 처음 할 때 안 보이다가 와서 살짝 지나가는데 약간 방향을 틀고 마지막에 들어준다.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의도적으로 트는 건데 너무 티나게 틀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이 부분에서 여기를 45도로 해서 요 가운데로 지나서 3분의 2 정도 지날 때는 살짝,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틉니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되면은 여기 너무 두꺼워져요, 이것이. 근데 이것이 말고 이제 짧은 파임이 있어요. 짧은 피침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짧은 피침도 있죠. 긴 피침. 그러니까 쇠금자 쓸 때. 그다음에 이거는 뭐 좌변 쓸 때.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사람 인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건 파임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요 각도에서 이것이 요 정도만 나오게요. 그다음에 파임 가늘게 와서 점점점 눌러요. 누르면 붓이 이 가운데로 안 와요. 항상 이쪽으로 와요. 그대로 누르면. 그런데 어차피 중봉을 잡을 거면 여기서 다시 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서 밀어내. 어떻게? 직선으로. 이렇게. 자, 중요한 건 근데 이제 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같은 글씨 중에서는 그러니까 해서 중에서 당나라 시대에 이제 안진경체가 있는데, 이거는 북위 시대지만 안진경체는 이렇게 미끄럼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만 나가. 완전 다르죠? 그러네요. 여기는 묻혔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씨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다시 붓을 모아서 꺾으면 되는 거죠. 가늘게 들어와서 점점 눌러서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메꿔줘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죠? 구두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파임 삐침하고 긴 삐침, 짧은 삐침, 파임. 이걸로도 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앞에 전에 거 가로 세로만 합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살짝만 저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팍 누르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가늘게 됐다가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수평이 왔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붓 끝을 밑으로 내려요. 붓 끝을. 그 다음에 다시 이 안에서 눌러서 다시 이렇게 빼주면 아주 잘 나오죠. 이렇게.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 그럼 뭐 사람인이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하냐? 3분의 2 지점. 전체에서 3분의 2 지점 이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여기서 이제 꺾으려고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얘보다 더 내려와야 돼요. 이쪽이.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짧다고 생각하시면 좋아. 이렇게 하시고. 또 반대로 들립도 마찬가지죠. 들립은 이걸 쓰겠죠. 짧은 삐침을 써야죠. 이렇게 짧게 하고요. 여기도 바로 가지 말고 가늘게 왔다가 여기서 만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반만 틀어서 얘는 지금 완전히 들진 않았죠. 오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다가 여기서 완전히 들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이게 날법으로 내려왔으면 여기서 약간 내줘서 반만 틀어요. 그럼 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빼기가 편하죠. 또 다른 방법은 가늘게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요. 그 다음에 중봉 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편할 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FM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만 트는 거는 이거 뭐예요? AM인데 같이 써요. 어차피 같은 필수이지만 이쪽이 짧고 얘는 반대로 뭐예요? 밑에가 더 길죠 지금? 그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저번에 가로 세로 합쳐서 가로액과 세로액을 합쳐서도 또 한자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뒤로 밀어내서 면 바꿔서 45도 눌러서 띄지 말고 이렇게 밀어내고 마지막에 들어서 마무리.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를 할 필요가 있냐 없냐죠. 없죠. 그냥 여기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보이는 부분이니까 하는 거고 여기는 숨어서 그냥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를 지나면 거의 끝이라고 여기서 지나가면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만해야지. 왜냐면 길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했고 요 파임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하면은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게 있어요. 여기 공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밑에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를 살려주려고 요 뒷공간. 그냥 맥없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것이 너무 좁아지니까 여기는 좀 짧게 하고 여기는 길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하냐?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나갈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면. 여기를 지나가면 그만이고 여기는 지나가면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45도 생각하시고 45도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여기만 했잖아요. 그냥 갔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뭐 반을 틀 때는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주는 거죠. 이제 그만 나가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뒷공간을 보면 이것이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좋아요. 요 위 부분, 파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여기를 너무 위로 이렇게 하면 안 좋다고요.
가까울수록 요것이 뒷공간이 생길수록 좋다고요. 아, 예, 예. 예. 오히려 여기가 좁죠, 여기보다. 요것이 예, 좁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알면 엄청 쉬워요. 이런 설명을 듣고만 쓰시면 돼 이제. 왜냐 얘는 이대로 쓰면 돼요 그냥. 또 두위에서 만나면 또 글자가 파생이 되죠. 이게 한자가 재밌는 게 1+1이에요. 하나만 더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빼면 돼요. 또 획과 획이 만날 때 쉬어갈 수 있는 중봉. 이때는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붓을. 붓대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두꺼워집니다. 이제 옵니다. 어차피 똑같죠? 예. 자, 이 두께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하나죠. 이것이. 예. 그러니까 두꺼워지는 건데 얘는 두 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만 두꺼워져도 재미가 없죠. 아. 그러니까 꼭 두꺼워야 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거지. 음. 또 이쪽 똑같아요. 안을 믿자.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갔죠? 조금 나가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지. 아, 여기서 이렇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제 요것이 여기가 만나면 이제 나가는구나라고 이제 정립이 돼야 돼. 아. 그게 제일 정말 좋은 방법이죠. 언제 나갈 거예요? 어차피 나갈 건데.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특히 한자나 뭐 한글 마찬가지지만 필순의 영향을 받아요. 그 근처에 있는 필순, 점이 됐든 공간이 됐든 지나가서 자 여기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보다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보다 위에 있죠. 예. 그러면서 누르지 않고 이제 어떻게 반만 틀어서 면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붓을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나가야지 하고 나오는 거죠. 안 열리죠. 이렇게 하면은 뭐 세상 쉽죠. 어차피 획 자체가 어색한 것은 그러니까 획만 내가 친근해도 쓸 수 있다니까요. 예. 또 끝말자. 자, 북이서는 지금은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점을 배우면 또 점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얘를 빼고 점 2개로 해도 안일미자가 돼요. 끝말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점을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자, 어때요? 더 얇죠, 밑으로. 얘보다 길어졌죠. 예. 근데 가늘게 길고 얘는 여기보다 짧아졌죠. 똑같이 옆으로 눌러서 다시 들어서 여기다가 다시 붓을 넘겨서 붓대가 앞으로 쏠렸죠. 예. 그 다음에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면서 붓대를 원래대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여기보다 너무 짧으니까 여기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예. 여기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여기 지나갈 때 그만 나가고 여기를 강조해줘보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 한글도 마찬가지고 한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획에 1, 2, 3이 있어야 돼요. 두께가 차이가. 그건 뭐냐 대중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중소. 여기서 강조할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예. 근데 요것이 강조한다고 요것이 강조 좀 이상하죠. 요거는 두 개가 있죠. 강조됐죠. 얘 따로 얘 따로. 근데 여기도 굳게 해봐 이상하잖아요.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위해서 참았던 거지 그동안. 요 파임 하나 멋지게 해주려고 그동안 얘 참은 거죠 여기서. 아시겠죠? 예. 또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좌변과 우변이 독립된 글씨지만 이건 나무 목자가 두 개니까. 글씨를 선을 통과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게? 중봉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잡아주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두께 자체가 눌러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점을 하나, 둘, 셋. 우리 회봉할 때 배웠죠 한일자. 한일자 이렇게 됐잖아요. 각도가 다 틀리지만 예. 중심은 45도겠죠.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좌변이 성립이 돼요. 이거는 좀 단독이잖아요. 좌변 글자 나누면 원래는 우부방이라고 해서 우방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이제 좌변 우변 하기도 해요.
예. 좌변, 우방이거든요. 근데 우변 이렇게 하게 돼요. 자, 한 번 더 남은 거 쓸 건데 그건 뭐예요? 글씨끼리 뭐예요? 만나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형성이 되죠, 새로.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죠, 다시. 근데 안 눌렀잖아요, 선생님. 글자가 지금 획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획수가 지금 한 번 더 쓴 거잖아요. 나무목을 한 번 더 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요것이 점이 돼버렸네. 왜냐? 이쪽은 나가야 되는데 얘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생략법이 생긴 거죠. 생략법. 원래대로 따지면 얘도 파책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글자가 원래 있는 글자와 원래 있는 글자 나무목과 나무목이 만나서 수플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양보해야지. 다시 똑같. 자, 여기다 기울기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올라가야죠. 예. 자, 그러면서 여기 두께도 얘보다 좀 두꺼워져야겠죠.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갈고리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여기도 여기서 걸리는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얘는 못 나갔네요. 더 나가고 싶어도 여기도 이제 요 파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만 들어서 넘겨서 이제 그만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수풀림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두 개만 배웠잖아요. 가로 세로 가로획 세로획 세 개. 나 갈고리 배웠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훨씬 쓰기가 재밌죠. 이제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삼수변하고 이수변. 자, 점은 우리가 역입을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서 이 전체 두께만 마감 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이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만 쓰는 거거든요. 요 부분 마늘 모양. 요 부분만 쓰는 거죠. 여기 이거. 그런데 이 점은 보시면 하나 들어서 둘 다시 들어서 마감 치고. 그러면 이제 요각도가 되죠. 45도라고 생각하시고. 예. 근데 이 점을 또 45도로 찍으면은 쉽긴 한데 약간 180도로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점 이렇게 뉘어요. 얘는 45도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점이. 예. 이 두 번째 점은 180도로 이렇게 찍으시란 말이죠. 이 점은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점은 이제 이렇게 찍으셔요. 이렇게 왔으면 여기 똑같이 해서 옆으로 우리 해서 세로에 갈 때처럼 찍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요것이 그대로 되죠. 얘는 45도로 찍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여기서 회봉하는 한일자 부분에서 뒤로 마늘 모양 요 부분만 필요한 거죠. 예. 점 두 개는 됐는데 끌어 당겨야 되거든요. 그건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서 가져와요. 우리 처음에 할 때 하나 둘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예. 요거를 그대로 45도 올려주면 그대로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왔으면 45도 여기 그대로 45도 받아서 다시 이쪽 45도에서 다시 45 여기 있죠 여기. 예. 얘를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데 각도가 틀린 거죠 지금. 그러면 다시 볼게요. 45도 내려와서 다시 여기까지 보고 눌러서 이렇게 30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것이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안 나갔죠. 그럼 요것이 이렇게 여기시 이렇게 만나요. 다시 이제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하면은 얘도 꼭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방에는 나오는데 북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나와야지 산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글자가 그 다음 획수로 이어지게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끊어졌지만 보이지 않게 흐름이 이렇게 그 다음 글자로 이어진다. 자, 이걸 줄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배워야 되는데 둘, 셋 여기 똑같이 찍었죠. 45, 90도 찍었죠. 그 다음에 세로획처럼 내려와. 근데 안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올려서 점을 이렇게 길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삼수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삼수변이 글씨가 맞을 때 특히 해서 같은 경우는 바른 글씨잖아요. 예. 그럴 때 변화를 줄 수가 있어. 음. 그러면은 이제 요거 빼면 뭐야? 이수변이죠. 하나 빼고 둘 받아서 이렇게 오면 이수변이 되는 거죠. 얘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삼수변, 이수변. 예. 이 점만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니까 이해가 빠르시죠? 예. 예. 그러니까 별도가 아니고 이 안에 요만큼에서 각도만 올린 거다. 오란 거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은 이 점만 해도 아까 배운 대로 보세요. 이렇게 뺐죠, 이거. 예.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돌아 들어와서 둘, 셋 했죠. 예. 그럼 여기도 갔죠. 예. 그럼 여기다 또 이제 세워서 이거 좀 다른 거지만 여기서 이제 글씨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글씨의 중심이라고 보면은 여기보다 한 2cm 정도 여기를 가운데로 그 다음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껴서 몸이 제끼든지 팔꿈치가 제끼든지 제껴서 이렇게 빼주면 이것도 불화자가 돼요. 예. 이해 가시죠? 예. 예. 이거는 바로 땡긴 거고 얘는 세로획처럼 3분의 1 지점이나 이 정도 때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이 점 두 개를 봤을 때 끝나는 부분 있죠? 예. 예. 여기서 이제 제끼셔야 돼, 입자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45도로 보시면 자, 여기는 어떻게 하나 그랬죠? 얘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점 여기네.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와 여기 걸치면 그냥 이제 무조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이거 어디서 나갈 거야, 이거를? 더 나가서 나갈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불화가 되는 거죠. 불화가. 자, 불화자가 두 개면 뭐예요? 불꽃염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파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제 두 개 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쓸 때는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제는 기울기가 보시고 그러는 거죠. 내려와서 짧아도 하여튼 여기만 지나가면 그만 나가야 돼요. 파츠 여기도 그만. 좀 얇죠. 자, 기울기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단독적으로 쓰고 싶다. 근데 두 개가 나온다. 그랬을 때 보시면 또 이것도 있어요. 해서는 뭐 보통 한자는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쓴다고 하지만 좌에서 우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획이 보이죠. 적정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딱 됐다가 또 내려왔다가 조금씩 내려왔다가 이제 제끼는 거죠. 좀 더 많이 나왔죠, 이제 여기보다. 전부터 나오면은 똑같거나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더 두껍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를 점을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아까처럼 1번, 2번 쓰고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필수는 꼭 그렇게 전체 한자로 봤을 때는 중요하지만 서희가 내가 이것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저는 배울 때 무조건 점 두 개 쓰고 자, 작게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작게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만 써야 된다고. 그런데 각도만 맞으면 그거는 꼭 굳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이 점과 이 크기, 붓의 운필, 꺾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각 획도 배우셨으니까 세로획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 띄어서 여기서 눌러서 들어서 눌렀으면 그냥 오지 말고 다시 들어서 안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똑같은 기울기 올려주고 여기는 똑같이 좀 더 내려주고. 자, 왼쪽에서 보면은 이것을 역사다리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여기가 공기가 들어왔다가
다시 공기가 나간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 음. 자, 반대로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뒀어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뭐예요? 세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갈고리 말고 예. 수로. 자, 여기서 안 누르고요. 안 눌렀죠? 예. 안 누르고 그냥 들어서 제껴요. 이렇게. 완전히 막 뼈다구밖에 없죠. 얘랑 완전 다르죠. 예. 이것도 나릴이에요. 아, 그렇게 자, 됐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 둘 써서 다 막고 다 막으면 답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마무리해도 되고 이렇게 와서도 나뉠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쓰더라도 보면은 이 필속이 다르잖아요. 얘는 좀 꽉 차 보이고 얘는 말라 비틀어져 보이고 예. 그런 회계의 선질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같은 나일이어도. 그리고 공기가 통행 이거 살짝 닿죠 이제. 예. 그런데 여기도 이것이 조금 들어갔다가 통했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특히 가루가 많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지. 나리를. 그래서 단월도 배우셔야지. 세로액에서 이렇게 세로액으로 빼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떨어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안 길어. 배운 대로 뒤집어서 여기 끝에까지 모아서 면을 바꿔서 이면으로 윗면으로 왔죠. 그다음에 45도를 바라보면서 제껴주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여기도 위에는 안 닿죠. 이거는 많은 앙이죠. 이거는 평으로 보시고 얘는 부로 보시죠. 부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을 해서 내려주면 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작은 점이지 않습니까? 이 뒷부분. 그래서 모든 해서는 뭐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45도로 가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변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옛날 탁봉글씨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획을 어떻게 만드냐는 쓰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꾸미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푹푹 먹물 찍어가지고 편하게 쓰는 사람들은 편하게 나오는 거고 붓을 막 비틀어 제껴가지고 막 이런 획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이제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글씨를 기초화하면서 쓰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기초형만 썼거든요. 그건 좀 의미가 없고 제가 봐도 발글면 같은 경우도 북이서는 보통은 2개인데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여기가 막혔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거는 좀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죠. 이건 나중에 2개 써도 3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이 2개가 되고 하나가 더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 발글명은 그냥 이건 해와 달인 거고 얘는 눈목자의 발글명이니까 뭐예요? 뭐 달밤이 있어서 잘 보인다, 해가 떠서 잘 보인다 해서 눈 발글명인 거죠. 자,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발글명이거든요.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안진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창문창이니까 창문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치를 보는 거라고 보면 되죠. 같은 보는 거지만 밝다의 뜻이. 그런 것도 좀 아시면 좋겠죠. 같은 밝다의 뜻이어도. 근데 이제 요거 2개와 이거는 같이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또 좌변과 우변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붓질을 저처럼 이렇게 쓰시기 좋아요. 이렇게 아직 지금 누르지 않고도. 이래야 정말 맛있는 획을 쓸 수가 있어요. 쭉쭉 당겨서 쓰는 획은 오래 못 가요. 이건 다치만 어때요? 훨씬 재밌죠.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획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쭉 당겨 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무슨 지금 좌변 우변
단월자가 두 개면 뭐예요? 법붕자죠. 친구. 예. 달친구라고 하죠. 작게, 크게 안 쓰죠.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나가도 닿을 때죠. 더 두꺼워져야죠. 두 배로 두꺼워져야죠. 여기보다. 붓을 당겨서 갈까 말까 하다가도 정확하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띄워주는 거죠. 아. 요거는 요 사이에다가 넣고 얘는 위에 올렸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예. 이렇게 해서 마감을 쳐주시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점에 따라서 가로액 저번에 배운 거랑 해가지고 이제 이런 글씨들을 조합을 할 줄 알면은 나머지는 다 조합이에요. 좌변으로. 아. 그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상형골 있는 글씨 해와 달, 물, 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쓰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해설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전예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해설을 배우고 행서 초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쓰시면 생각을 해보셔요. 예. 지금 획은 좋으시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가지고 예, 예.